여기 이제 10강으로 가서 어휘 추론을 하는데 추론 잘 봐. 지금 A, B, C 세 개 중에 단어를 고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세 개의 단어에 답을 주는 힌트가 되는 문장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문제 풀 때 선생님 지금 너희들한테 수업하듯이 끈을 읽기 하잖아. 끈을 읽기 하면서 해도 괜찮아. 선생님 이거 너한테 설명 안 하고 해석만 끈을 읽기 이렇게 해도 1분 30초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다니까. 안 늦어. 생각을 하지 않고 읽는 것은 나중에 또 읽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가 헷갈려서 더 답을 찾기가 어렵다. 처음 읽었을 때 깔끔하게 나와야 돼. 봐봐라. 인간은 뭘 발전시키냐면 우리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진화시켜 왔을까? 이 말이겠지. 이 말은 결국 인간하고 어떤 쥐들은 진화를 시켰다. 무엇에 대한 진화냐면 단 음식이야.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맛을 또는 영양을, 자, 이 둘 중에 하나 답이야. 이것은 제공합니다. 칼로리에 대한 풍부함을 제공하는 음식이 단 음식이야. 또 음식에 대한 연구에서 여기 잘라내고 이런 거 해석하지 마라.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말로 탁 받아 해석하고 탁 버려야 될 거하고 이제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봐라. 이 연구가 보여줬다. 밝혀냈다. 꿀은 단 음식이 된 예가 될까 이거. 꿀은 가장 선호되어지는 음식의 항목이야. 이 항목은 가지고 있어. 가장 높은 칼로리의 가치를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그 신생아가 또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강한 어떤 선호도, 바로 아주 단 액체, 그것에 대한 선호도를 또한 보여준다. 이 말은 결국 인간하고 쥐는 맛에 있어서 단맛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영양분보다는. 그거는 결국 인간하고 쥐가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쓴맛하고 신맛은 싫어한다는 거야. 이 쓴맛과 신맛의 경향은 바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또한 바로 적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먹는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그 반응이 뭐냐? 바로 물이나 칼로리나 소금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 데피시트 하면 결손, 부족을 얘기합니다. 이 부족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조정을 하는데 실험에서 보여줬다. 쥐들이 보여주면은 즉각적으로 좋아하는 것일까, 싫어하는 것일까? 소금에 대해서. 자, 소금에 대해서 쥐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처음 그들이 실험을 했을 때야. 소금에 대한 데피시트, 이거 역시 부족, 결핍이지. 똑같이 그들은 바로 단 것과 물을 섭취하는 걸 증가했어. 그들의 에너지하고 그 어떤 액체가 고갈이 됐을 때 결국 물이나 즉 당거와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섭취를 증가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처럼 쥐가 처음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소금에 대해서 좋아하죠. 왜? 앞에서도 부족함이 있으면 봐봐라. 이것이 고갈이 되면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잖아. 그러면 부족하면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화된 체계. 자, 이 체계가 뭐냐? 첫 번째 이거죠. 바로 다루다야. 적응에 대한 문제. 음식의 선택에 있어서 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신체적인 필요성, physical need야. 신체적 필요성에 있어서의 소비적 패턴. 이 패턴을 confusion은 혼란을 주다는 뜻이고, 그 다음 앞에서 뭘 했냐면 문제에 대한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했잖아.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적응을 한다는 말인데, 적응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하자는 뜻이야? 협력한다. 맞지? 신체적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적 패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계였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자신의 몸에 부족하면 그걸 뭐 하려고 한다? 보충, 보완,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겠지.
자, 이제 1번으로 가봅시다. 자, 1번으로 가면요. 여기도 보자.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지, 그지? 일단 이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야 돼. 봐봐라. 여기서 주제를 설정을 해. 딱 두 가지를 쌤 찾으라 그랬다. 지난, 그지? 몇십 년에 있어서 농부들이 점차적으로 turn to는 의존하다인데 이거만 뭐 모른다 치자. 이게 지금 포커스야. 모노 하면 하나거든. 컨트롤 하면 경작이야. 이걸 뭐라냐? 단일 경작이라 그러지. 자, 단일 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럼 단일 경작이 뭐냐? 하나만 기르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곡물을 한 땅에 굉장히 큰 범위로.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 강원도 같은 산악지 가보면 들판에 전부 배추만 키우고 있지. 맞지?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올해가 지금 더운 경우일 때는 완전히 쑥대밭 됐지, 그렇지? 너무 더워서.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단일 경작, 한 땅에 하나만 심는 것.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볼까? 이렇게 하나를 기르는 단일 경작은 가능하겠다. 훨씬 더 효율적인 농장에 대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겠어? 맞잖아.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경작,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수확하고 기계가 여러 개 필요 없는 거야. 맞지? 그리고는 뭘 만들었냐? 바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어디에 대해서? 씨앗을 구입하고 또 비료를 사고 살충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규모 경제를 만들었어. 왜? 하나만 키우면 되니까 좀 대량으로 많이 살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가격도 어떻게 된다? 다운이 될 것이고. 모노컬처야. 단일 경작이야말로 자연적인 바로 성장이 됩니다. 산업에 있어서의 접근, 농업에 대한 산업의 접근의 성장을 얘기하는데 이 농업은 노동력 투입이 최소화되어지고 기술적 기반으로 한 투입, 이 투입은 최대화되어져 그래서 증가를 시킬 수 있어. 생산성에 대한 어떤 이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되겠지. 세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모노컬처에 대한 이 수출 곡식에 대한 생산, 이 생산이 주로 무엇을 대체했냐면 전통적인 폴리하면 여러 개를 경작하는 혼합 경작을 얘기해. 이 혼합 경작의 아주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농업, 이 농업을 대처하게 됐다는 거야. 이러한 단일 경작의 기술, 이 기술이 하모나이즈는 하모니가 너희들 조화라는 거 잘 알지? 이게 동사야. 조화를 이루다.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룹니다. 다른 관행이죠. 현대 농업에 있어서의 그런 관행과 잘 조화를 이루는 거야. 이 말은 이 단일 경작의 경향은 그러면 뭐냐? 바로 아주 폭넓은 이러한 재배, 이 재배를 리미트란 말은 제약을 둔다 이가. 근데 처음에 뭐라 했지? 봐봐. 큰 범위로서, 굉장히 큰 범위로서 한 땅에 하나의 곡식을 재배한다. 지금은 큰 범위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 했어? 이러한 크게 경작하는 것에 제약을 둔다. 이게 말이 안 맞지. 그럼 이게 뭐가 있노?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페이버가 와야 돼. 왜? 큰 범위로 경작하는 걸 선호합니다. 또 이 비유기농에 대한 비료를 적용을 합니다. 화학적인 해충에 대한 통제를 하죠. 이 말은 살충제나 화학제를 쓴다는 거겠지. 또 특별화된 식물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돼.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링크죠. 연결이야. 이 화학적인
살충제하고의 연결, 이것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은 아주 거대한 땅에 똑같은 식물들이 훨씬 더 잘 받아진다. 뭐가 더 쉽냐면 파괴적인 공격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야. 특정한 패스트, 해충, 이 해충에 의해서 파괴적인 공격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결국 무엇을 그러면 요구하느냐 하면 보호죠. 살충제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곡식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어떤 병균이 생기면 전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 맞지? 굉장히 취약하겠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살충제를 쓰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그렇게 살충제를 쓰면 조금 써서 되겠나? 많이 써야 되고, 약한 것이 되겠나? 강한 걸 써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살충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면요. 자, 봅니다. Not necessary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해석은 금방 이렇게 됐어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뮤지엄, 바로 박물관이 똑같은 관심을 유도한다는 것. 심지어 2급에 해당하는 2류에 해당하는 박물관조차도 자신들에 해당하는 자리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마치 별로 좋지 않는 예술 작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말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한 예를 줍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무슨 예를 주느냐? 감탄, 비교, 경쟁. 그리고는 우리의 감성을 sharpen, 강화시켜 줍니다. 자, 여기에 답은 뒤에 보면 즐거움이 있어. 그들을 평가할 때 바로 경건한 어떤 인사와 같지 않는 바로 걸작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즐거움. 쉽게 말하면 좋은 거와 안 좋은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게 훨씬 낫구나.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는 그게 좋다 나쁘다 모르잖아, 그지? 근데 옆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안 좋은 걸 통해서 좋은 게 더 눈에 띄잖아. 따라서 평가하다는 이 단어 때문에 비교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 또 indulgence란 말은 탐닉을 얘기합니다. 탐닉. 이 말은 또한 그 자체의 편안함을 갖고 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탐닉일까? 승인 또는 비승인이야. 이거는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또 때때로 어떤 것들이 실패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알아내려고 trying to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보상이 된다는 거야. as에 걸려서 얼만큼이냐, 때때로는 더 enlight는 계몽하다야, 뭐보다 좋고 성공적인 작품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만큼이나 보상을 주고, 또 확정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더 계몽을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이것이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걸 알아내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자, 어디에 탐닉하는 거냐, 바로 이거겠죠. 실패하고 또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왜? 나쁜 작품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나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몰입, 이 몰입은 오히려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는 왜 잘못됐는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박물관은 또한 어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환경 속에 다운사이즈는 축소되고 또 다른 어떠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익스플로러면 탐사 또는 연구, 그러면서도 expose, 놓여지겠죠? 뭐 하지 않고 그 결과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여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뭐 손을 대거나 이러지 못하잖아, 그지? 자, 근데 거의
예외 없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하류에 해당하는 박물관은 비교적으로 그러면 뭐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자신들의 무게 스스로도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대중들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에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정답이 된다.